자, 현대차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현대차 기준이 뭐 저점 대비해서는 1%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당혹스럽죠.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들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거는 자, 일단은 한번 보시면요. 현대차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현대차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도주로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결론적으로 9월달 들어서 조정폭이 뭐 현대차도 지금 솔직히 장난이 아닙니다. LG화학도 그렇고 6월 말 대비 7월 초 그 저점 대비해서는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뭐 최근의 흐름이 뭐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죠. 지속적인 편입 또 지속적인 비중 뭐 유지 1대1대1 비중에서의 주력주의 설정 그게 좀 무색해질 정도로 좀 아쉽습니다. LG화학과 엎치락뒤치락 이제 그 하락 유례 설정 범위가 이제는 더 커져 버렸어요. 오히려 IT 쪽에 대해서 시장 대비 월등히 빠졌다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IT 쪽에 대해서 전체 시장에서 손가락질을 하던 그런 흐름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연 이틀 초강세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흐름이 하이닉스에서 형성이 된 거죠. 일단 뭐 결론적으로 현대차 부분 장중 3.68%까지 돌리고 강한 추세 흐름을 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 장 마감 무렵에 공시를 냈어요. 매번 내는 공시죠. 이제 첫 거래일에 전월 판매 대수를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서 자체가 증권사 보고서 자체가 긍정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다만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뭐 완화에 대한 그 내용의 기준인 거죠. 그 내용의 기준에 일단 부정적인 해석들이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컨센서스까지 놓고 보시면 뭐 올해 정점 찍고 내년에 축소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영업이익을 내년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가총액이 2위가 돼 있어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무조건적인 실적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주는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를 제외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파는 업체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뒷받침돼 있고 미국의 정책 수혜가 뒷받침돼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수준을 보면요. SDI의 시가총액이 밀려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년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영업이익이 SDI의 5배예요. 아니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게 전기차인데 전기차의 세계 2위의 현대차 그룹 그것을 뛰어넘는 삼성 SDI다 시가총액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미끄러져 내려가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현대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저평가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 그게 옳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돼버려요. 이런 흐름이 네이버 시가총액 정확히 따져볼까요? 카카오가 77조까지 올라갔었어요. 시가총액 3위까지 77조.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 상장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8월 초순에 이 고점 대비해서 이때 46조였습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죠. 46만 5천 원 곱하기 164049085 76조. 그리고 그러면은 카카오가 오히려 더 올라갔었나요? 한번 보죠. 최고점이 17만 3천 원. 17만 3천 원 곱하기 445 311 182 77조. 세상에 카카오가 더 올라갔었네요. 결국은 시세가 강할 때는 뭐라 그래요? 성장성에 대해서 예쁜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뭐 셀트리온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뭐 반등이 일부 셀트리온도 나왔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이런 종목의 기준에 실적이 사실상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반등 나와줘서 그나마 57%, 반등 나오기 전에 기준에서 따졌을 때는 60%대 70% 수준. 마찬가지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카카오 고점 대비 68%, 네이버 64%.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쪽이 저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걸 지금 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가 77조까지 올라갔는데 그 실적을 가지고 현대차의 지금의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38조, 오늘 기준에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37조.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이건 박앤세일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정점이 되고 야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안 줘가지고 현대차 판매 대수가 급감을 한다면 조금 전에 보도자료들을 올려드린 거 있죠? 그것도 좀 기준을 잡아주세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현대차의 기사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현대차, 기아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그것도 표작업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좀 힘겨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돼서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이런 해석과 함께 좋구나, 주가 차별화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아니 미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뭐 전년 대비해서 뭐 급격히 감소했다라든가 이런 보도자료 내용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계속해서 미끄러진 부분이 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그런지를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기아차가 전기차 9월 전기차 판매 대수의 기준에 전기차 14%, 기아가 22%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쪽에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해서 1,500대에서 211대가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게 문제가 되고 전체 211대가 줄어들었다. 뭐 물론 전기차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다 보니까 그게 의미하는 부분이 좀 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11대가 줄어들었다. 월 기준에. 그것이 전체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컨센서스가 급격히 하회되느냐? 아니죠. 이게 현대차의 전일 기준인데 오늘 조정받은 걸 감안한다면 이건 뭐 PL, PBR이 말도 안 되는 흐름의 기준이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응? 지금 실적 개선 폭이 그냥 수준입니까? 지금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그 영향 때문일지 아니면 자체적인 달러의 강세의 기준일지.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금리 인상 시기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 17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그때 당시에 달러가 그럼 강세를 띄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달러의 초약세. 응? 원화의 초강세. 원화 그때 9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1,400원이 아니라 9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뭐 금리 올린다고 달러 강세를 띈다? 그런 논리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결과론적인 논리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호적이에요. 어떤 게 원화의 약세 부분에 원재료 비용이 비싸졌지만 또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인건비도 비싸졌지만 그럼 모든 생산자의 판매 단가에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을 전이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판매 대수는 소폭 줄어들었는데 순이익 영업이익 상반기 개선폭 어마어마하고 3분기 실적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환율의 영향 때문에 수출 부분에 원재료 비용도 그렇지만 수출 부분의 혜택 부분도 물론 원화 대비 엔화가 더 약세를 떼요.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아이 뭐 전혀.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뭐 오늘 이후에 미국차 판매 대수가 줄었어요 라고 해서 전기차 부분이 되겠어요? 다른 건 아닌데 전기차 부분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하향된다? 한번 들여다보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수급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매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닥 찍고 잘 돌리잖아요.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수 없지만 되돌릴 때 현대차 기아의 경우는 1%, 1.5% 기준에서 되돌림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현대차든 기아든 둘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가격에서든.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PBR이 중간 이상 높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PBR이 0.7배 수준이에요.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ER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 상황이죠. 시장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이런 저평가 상태도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벌어지는 건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순이익 대비해서 PER 그 시가총액 그리고 주당 가격 단가 대비해서 지금은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뭐 24배까지의 PER을 볼 필요도 없죠. 요거 10배 정도의 PER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요 정도 위치의 가격대가 나와버려요. 이게 얼마? 30만 원 수준이 나옵니다. 아니 순이익이 10조인데 10배면 100조가 돼야지. 지금 37조가 말이 됩니까? 뭐 30만 원까지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그게 이제 밴드를 놓고 보는 거예요. PR 밴드. 평상시 대비해서 PR이 어느 정도 위치는 최하단부. 오늘 조정받은 것까지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단부. 그러니까 1대1대1의 비중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응? IT 바보 같지만 손가락질 받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라는 말씀 드려왔고 응? 대신에 거래가 이렇게 하이닉스가 터져주면서 움직일 때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 LG화학 움직임 가져가자. 1분기 실적이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요. 더 크게 상회를 했어요. 이 부분은 환율의 영향도 있고 환율 예상치를 훌쩍 넘겼으니까 과금 정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전기차 판매 대수의 증가. 지금 보조금 안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마감 이후에 수급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매달 그 판매량이 그 다음 달 첫 거래일, 그러니까 어제 10월 4일이 첫 거래일이죠. 시장에. 그때 공시로 나와요. 8월 달 거는 9월 첫 거래일. 7월 달 거는 8월 첫 거래일. 그렇게 해서 분기가 다 나온 거예요. 분기 합산이. 결론적으로 이 전체 누적 합산을 놓고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판매 대수는 감소했어요. 국내는 8%나. 근데 해외에서 0.6% 증가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1%. 어쨌든 1% 감소했죠. 근데 아까 보시니까 어때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예상치를 어마어마하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고마진 차량에 대해서도 또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에 대해서 한전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한전의 기준 한전 쪽의 가격 인상, 전기요금 인상 그것을 좀 제한적으로 그럼 원전이라도 좀 쓰게 해주든가 어찌됐건. 근데 현대차 그룹은 정가를 시킨 거죠. 이 부분을 당연히 이제 분기로 묶어서도 계산을 해서 놓고 봐야 돼요. 그 내용도 아마 보고 자료들이 나와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키움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3분기 매출액 부분을 36조 2천억으로 그리고 영업이익 3조를 예상해요. 그럼 4분기가 3조 이상으로 계속 나온다면 13조예요. 영업이익 10조 전망치가 아니라 13조라고.
환율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2조 6천억을 기록을 했대. 응? 환효과 부분. 비수기래요 3분기가. 근데 그 공식을 벗어났대잖아요. 다만 금리 인상 때문에 소비가 둔화될까봐. 근데 지금 소매 판매 증가로 계속 나와 있죠 사실상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IRA 법안 본격 적용되는 2023년부터 해서 부담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기 생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 됐건 그 법안 수정 조치를 계속해서 이제 뭐 제시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정부든 또 현대기아차의 공장이 설립되는 주에서든 결론적으로 뭐 증권사가 24만 원 목표 주가 내놨다고 이게 다 뭐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수급만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좀 이따 차트에서 수급 보여드릴 테니까. 미국의 보조금 대상 그 제외 부분이 있어서 얘만 대상 제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72개 차종에 대해서 21개 차종 빼고 나면은 그리고 또 전기차 순수 전기차 15개 빼고 나면은 나머지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안 준다고 해서 나머지 다 보조금 못 받아. 예를 들면 몇 개 빼고. 그럼 차 안 사나? 정부가 소비 진작하려고 이제 야 보조금 좀 풀어줘 하면 뭐 잘 팔렸다가 보조금 딱 막아버리면 막 급격하게 판매가 줄어드나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불거진 게 올해 8월 16일 17일이에요. 응? 그 16일 날 불거지고 17일 18일 날 이제 시장 조정 뭐 주가 조정도 있었고 시장의 조정도 아마 이때 있었을 걸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어찌됐건 수급 보니까 전혀 문제거리가 없었다는 거죠. 8월 달에 8월 중순에 이미 나온 얘기야.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지. 왜 대처를 못했냐? 일본도 대처 못했어요. 닛산 하나 빼고는 다 보조금 못 받아. 독일 벤츠 빼고는 보조금 못 받고요. 다 똑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뭐 그렇다고 다행이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수급 범위에서 해석을 보자. 메이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실적 정책주를 주력으로 놓고 보자. 그렇게 해서 자동차 분명하게 가져가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3분기에 더 강화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최근에도 1대1대1 비중으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실적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더 올려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책적인 기준에서도 아니 2차 전지가 우선이에요. 전기차가 우선이야. 전기차가 있으니까 2차 전지에서도 LG와 SDI,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얘네들이 2020년도 폭등이 나온 거고 작년 하반기에 그들로부터 수주를 받아오는 LNF, 에코프로 BM 이들이 폭등이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재차 2차 전지 움직임 나오는 과정 속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와서 그쪽에서 움직임이 일부 나온 거고 주도적인 거는 전기차인 거죠. 정책의 기준에서도 자동차인 거죠. 미국 정책의 기준, 친환경의 기준. 그게 8월 말에도 현대차의 기준 설정 범위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0.84% 8월 말까지 기준에 6월 말 대비 강세를 띄었다라고 했을 때 7월 말 종가 대비로 나오네요. 여기는 오케이. 어찌됐든 현대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결산의 기준에서도 시장이 7.59% 빠질 때 현대차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의 기준에서 또 9월 중순 이후의 기준에서 20만 원 공방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쭉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얘가 뭐가 강해 짜증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펀더멘탈이 바뀐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기준까지 해서 시장이 5% 빌려 있을 때 얘는 0.55. 그럼 오늘 기준에 얼마큼 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3%, 시장은 5% 마이너스. 시장 대비 상당히 방어력이 있고 강한 거죠. 왜? 실적. 실적. 차트 부분에 시장의 조정에 연동돼 있는 폭이 있는데 잘 보세요. 좀 더 차트 또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이 막말로 이렇게 저점이 깨져 내려가 있는데 얘는 그 저점 6월 말 7월 그 저점을 그렇게까지 훼손시킨 상황이 아니죠.
과도해요. 지금 수급 대비 이 조정은 과도합니다. 이걸 차트로 다시금 놓고 보시면 아니 뭐 지금 뭐 윤정두가 현대차 좋다고 세일즈 갖고 현대차로부터 뭐 표창장 받나요? 자동차인데 선물 받나? 아니잖아. 우리의 수익을 목적으로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의 그 현대차의 주봉의 기준에서의 차트고 수급 범위 굉장합니다. 이왕이면 메이저도 수급 들어오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항상 우리가 과도한 조정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수급 범위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과도한 조정 범위에서 수급이 꼬여져 있는지 오늘 기준에 과연 또 꼬여진 건지 이거 지금 과도하잖아요. 14%나 밀려 있어요. 시장이 뭐 저점 깬 거는 깬 거고 짜증스러운 거죠. 응? 짜증스러운 그 흐름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위안을 일부 잡는다면은 시장이 더 깨져 있다. 저점 대비해서 그 정도 수준. 앞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윤정두가 혼자 해석했어요? 증권사 보고서 같이 보고 그리고 메이저들의 수급을 보고 오늘부터 메이저들의 수급이 꼬일 것인지 그것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저거 시장 하락률하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시장 하락률하고 현대차 기준에서의 22년 이제는요 저도 늙었다고 표현하면 죄송스러운데 하여간에 연식이 좀 돼가지고 이제는 저도 두 가지를 못해요. 말하면서 딴 일을 못해. 와 이거 죽겠더라고 이제는. 어찌됐건 이 차트에 시장 하락률 6월 말 기준 대비 요건 주봉이라서 좀 그렇다.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수급이 꼬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흐름이라는 거 그걸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6월 달 기준에서 수급이 얘가 2억 1,300만 주짜리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뭐 6월 20일 이후로 볼까요? 오늘 거 빼고 누적 수급 보시면은 개인이 400만 주면 2%가 적어요, 안 적어요? 많은 거예요, 안 적어요. 극대홍주의 2%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예? 거기에 외국인들이 470만 주? 이게 지금 문제가 될 내용입니까? 8월 중순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여기서 수급이 더 꼬여 있어야 되겠죠? 꼬여 있어야 되잖아. 안 꼬여 있잖아. 일본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말 같지도 않게 9월 이후에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시장은 뭐 2,400포인트 대 2,500 수준 거기에서부터 얼마를 맞은 거예요? 이때 종가의 기준이거든요. 시장의 종가의 기준인데 이 시장의 종가의 기준 따져보면은 이 코스피가 2,450이라고 치고 지금 2,000이면 250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면 10% 이상 빠진 건데 어찌됐건 현대차는 더 빠졌어. 고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짜증스러운 거죠. 특히 지금의 기준에서도. 3월부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3% 정도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3월부터 하면. 그럼 3월부터 해서 3%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주가는 개뿔?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장 영역 때문에 매집은 돼 있는데 주가는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해피합니까? 사실상은. 해피한 거예요. 이거를 뭐 다시금 기준을 잡는다면은 지금 그 시장 6월 말에 종가 대비 해설의 기준을 설정을 일봉에서 볼게요. 일봉에서 6월 말에 종가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시장이 예를 들면 주봉도 다시 자를게요. 시장 지수가 여기였단 말이죠. 시장 지수가 여기였는데 더 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상당히. 주가 부분은 이제 그 저점까지 내려가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또 수급은 6월 말 이후에 더 들어와 있어. 거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완화법 그 우려감이 표출된 게 이게 17일 18일 17일 18일 기준에서의 시장 조정폭에 연동되어 있는 폭이 더 크죠. 이렇게 돼 있었고 이때 그리고 요 이후에 수급 범위를 보면은 6월 말 이후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수급이 적지 않다는 적지 않게 들어와 있던
6월 말 이후의 수급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수급 범위도 표시해 줄 필요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 응? 응? 지금부터 수급이 급격히 꼬인다면 모를까. 그리고 갑자기 뭐 그것이 악재로 추가적으로 응?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주가 부분의 하락률이 뭐 예를 들어서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럼 시장의 하락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하락률과 시장의 지수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률의 기준. 응? 수급은 더 들어와 있고 메이저고. 저 부분에 대해서 누적적인 수급 일봉주봉으로 다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 전략까지도 설정을 해서 놓고 볼게요.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는 뭐 7월 이후 일본 기준에서 7월 이후에 저거를 수량 계산을 좀 해주세요. 좀 복잡하더라도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갈 거니까 얘를 뭐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순매수 기준에 7월 뭐 7일 뭐 7월 7일로 잡아볼까요? 7월 7일 이후에 10월 4일까지 누적 수급이 일단은 382만 주, 383만 주. 이건 뭐, 응? 텍스 전략을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보겠습니다. 그 현대차 기준에서 8월 19일 날 텍스 전략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주가가 어마어마하죠. 19만 원이었어요. 응? 참나. 그리고 매집의 기준에 한국항공우주가 매집이 돼 있나? 오케이. 그러면 현대차 부분도 뭐 만들어 놓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주력 30%의 현대차의 기준에 10월 05일 기준 12시 15분인데 12시 30분이라고 합시다. 다 녹화 끝날 때까지 기준으로 매집 목표 설정 기준이 일단은 외국인 매집 외국인 매집 부분 요 외국인 매집 부분이 7월 7일이죠. 07월 7일 그리고 10월 04일까지 얼마를 매집했어요? 463만 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주식수가 얼마를 했어요? 2억 1,100만 주. 463 나누기 2억 1,300만 주. 400만 주를 해야 되는데 300만 주. 제가 21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213이라는 숫자를. 어찌됐건 대형주의 2%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 규모예요. 금액으로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로 설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 7월 7일 이후에 전일까지 기준 잡아서 외국인들 아이고 이제 캡처를 안 떠버렸네. 캡처 다시 뜹시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가 19만 1,600원이에요. 19만 1,600원. 그렇게 해서 22년 07월 07일부터 22년 10월 04일까지 외국인 매집 단가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금 설정을 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7월 7일 04일 누적 그렇게 하고 기관들 쪽이 뭐 사모펀드든 연기금이든 투신이든 7월 이후엔 좀 팔았는데 그들만이 부정적으로 놓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외국인들 쪽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죠? 저게 공매 상환 대차 상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규모의 면에서 저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급이 돼요.
그리고 3월 이후를 한번 보시죠. 3월 이후에 수급이 실질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게 3월 22일부터, 그때부터 얼마큼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누적적으로 쌍끌이가 돼요. 누적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쌍끌이가 되는데, 일단은 보험하고 금융투자까지, 연기금이 아쉽게도 좀 일부 매도가 있습니다만 저거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투자까지의 매집 규모가 얼마예요? 외국인 기간 매집 3월 22일부터 22년 10월 4일까지 주식수를 632만 주를 개인이 뺏겼습니다. 그죠? 632만 주를 3월 22일부터.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매집 평균 단가 좀 보자는 거예요. 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예? 저것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을 준다면 뭐 땡큐한 거죠. 평균 단가 보겠습니다. 22 4. 그러면은 매집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뺏긴 게 18만 6,170원. 6,170원. 그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나눠 주면은 632 나누기 213만 주 해주면 2.97%입니다. 적지 않아요. 금액 기준으로도 상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632만 주 곱하기 18만 6,170 그렇게 해주면은 1,170억 매수? 잠시만요. 정확히 632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18만 6,170원 해주면 1조 1,760원. 1조. 응?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제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종목 검색에 외국 기관 순매수의 기준에 한번 봅시다. 올해 들어서 3월 22일 이후에요. 가장 금액 기준으로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 순서 한번 봅시다. 누가 나오는지. 조회. 그 기준에 과연 현대차가 어디에 있을런지. 2위죠. 2위입니다 지금. 응?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2위잖아 2위. 응? 현대차. LG에너솔루션은 MSCI 지수 편입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고, 기계적으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 현대차는요. 거기에 이제 하나솔루션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기의 차이, 어느 시점에서부터의 편입이냐의 기준 상당한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BH도 상당한 거예요. BH도.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BH 제한적이고 코스모 신소재가 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지. 2위입니다. 그죠? LG에너솔루션에 이어서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1조 2천억. 그래서 금액 기준 1조 2천억 원, 금액 기준 2위. 그렇게 해서 매집이 형성이 돼 있고, 우리는 그 매집에 대한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계산 다 떠났으니까, 예를 들면 주봉상으로 이렇게 이 엄청난 매집이 단행돼 있는데 시장의 지수는 뭐 예를 들어서 2,700 뭐 이런 기준에서의 하락률이 지금 3월 이후에 여기까지 하락률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자동차는
뭐 당연히 실적이 긍정적이니까 이 종가 대비해서 당연히 위에 있는 거죠. 시장만 멀쩡했다면 이 수급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부분이 형성돼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기준이 상당히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수급의 변화가 없어.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과매도 권역에서의 기회 아니에요? 저 고점 대비해서 14%씩 우리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그 큰 매집 속에 야 굉장한 기회다라고 이제 설정을 한 것처럼 목소리 톤 굉장히 세지죠. 기회니까. 미리 다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기준에 비중을 좀 설정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IT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신다면은 바꿔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응? 충분히. 말 같지도 않은 비이성적인 종목 갖고 있다면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2차 전지 정리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좋은 지금 위치예요. 따지고 보면. 응? 따지고 보면.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2020년 이후에 현대차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어때요?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월등한 강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의 역할인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 올려진 폭의 기준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 올려져 있잖아요. 그죠? 시장 대비해서 2020년 그 코로나19 저점 찍고 나서 168%예요. 168%. 굉장히 하방을 잘 지키다가 이번에 휘청한 건데 뭐 어찌 보면 또 LG노텍하고도 비슷하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 여기서 거래량만 수반하고 튕겨줘 올려준다면 앞부분에 이러한 라인들을 뚫어줄 수 있다. 아주 가볍게. 월봉입니다. 아주 좋은 가격까지 미끄러져 줬어요. 20만 원 공방하고 있을 때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비쌌다면은 지금의 위치에서는 얼마나 솔직히 긍정적이고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에 이 매집에 대한 범위의 기준 설정 범위 또 매집 계산기 기준에서 뭐 현대차 기준 땡큐한 거죠 이거 지금 오늘 17만 4천 원 2천 원까지 미끄러져 내려가서 17만 3,500원에 편입 문자 발송을 해드린 상태가 되고 요거는 그 비공개로 일부 공개로 해놓으세요. 일부 공개로 그렇게 해서 압축본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비공개본이 올라오면은 다시 또 유료방에만 올려드리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오픈을 할 건데 이거 오픈해봐야 이렇게 설명해봐야 끝까지 보시는 분도 없고 하물며 하다못해 이 그 유료 회원님들조차도 녹화가 이렇게 길면 안 들으세요. 들으셔야지. 과금을 하고 비싼 과금을 하고 전략을 들으시는데 이걸 안 들으시면 어떡해요. 시가 저가 고가 전부 다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입니다. 왜? 과도하게 지금 조정을 받은 거니까. 기준가 뭐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어딨어? 차익 실현 없죠. 5% 기준 형식적인 부분으로 설정을 잡아놓은 거고. 그냥 결론적으로 텍스 전략까지 싹 다 꾸려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매집에 대한 범위의 기준 설정을 같이 잡아 놓을 거고 SM 빠르게 돌려야죠. 빠르게 이제 돌려야 되는 위치이고 매집 기준이고 수급은 그렇게 꼬여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판매 대수 결과 나오고 나서 뭐 좀 부정적인 해석이 있었을 뿐이지 8월 중순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PPT 기준에서 매집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올게요. 그 하나솔루션에 대한 매집 부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은 것처럼 매집이 되면은 그 매집의 그 규모만큼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매집 부분에 이제 차트 넣어드릴 거고 일봉 그리고 주봉 그 개념에서 이제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 드릴 겁니다. 텍스 전략 부분 같이 설정을 하는데 10월 05일 지금 현재 12시 여기는 우리가 매집 계산기 기준 시간으로 설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24분 25분으로 기준을 잡힙니다. 12시 25분의 전략 현대차 현재가 17만 4,500원 마이너스 2.79% 시가총액은 동네 창피하게 37조 2,851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거래량 부분은 82만 5천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전체 추이 추세가 바뀌려면은 빠르게 바뀌려면은 거래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움직임이 꼬리를 크게 달고 움직임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지금 뭐 28분 기준에 거래대금 기준은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카나리아 바이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6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6위. 프로렌 쪽은 이제 뭐 소폭의 매도, 뭐 16,000주 매도가 저게 뭐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고점은 플러스예요. 말 같지도 않은 흐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플러스에서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내려올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뭐 차익 실현을 굳이 한다? 뭐 차익 실현이랄 것도 없지. 우리는 편입의 기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차익 실현의 설정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 가격의 기준.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당연히 고점을 넘길 때 그리고 고가와 저가 대비해서 3분의 1, 18만 원 여기를 다시 넘길 때 그리고 17만 8천 원 여기를 또 넘길 때 예, 방송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사실 100만 주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지 여부를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0일 이후에 1조 2천억 원 이상이에요. 금액 기준으로 2위야.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2.97%의 매집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략 기준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매집이 이게 2008년도 도서거든요. 2.5에서 5%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20-30%를 들어 올려야 된다의 기준인데 이거는 극대홍주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놓고 봐야 돼. 20-30% 그리고 50%까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얼마예요? 18만 6,170원 곱하기 20% 해주면 22만 3천 원이 농담이 아니라 이게 목표 주가인 거예요. 22만 3,500원. 30%면요. 18만 6,170원 곱하기 130% 해주면 24만 2천 원. 그리고 50%면은 아까 보셨잖아요. 평상시 밴드를 놓고 봤을 때 10배, 10배까지 뭐 잡을 필요도 없지.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30만 원대의 기준까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 27만 9,500원인데 28만 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외국인만 매집한 7월의 기준 2%의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20-30%의 등락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사실상 19만 1,600원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더 눌려 있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22만 9,900원이니까 23만 원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최소 뭡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계속 바뀌죠. 매수평균 단가 오늘 것까지도 또 손바뀜의 흐름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5만 원의 기준이 잡힙니다. 30%면 이거는 계속 바뀌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집의 규모의 설정 범위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활용해서도 놓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과연 뭐 이렇게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료 회원님들도. 종목을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들어가자.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뭐 현대차 좋은지 누가 몰라? 다 알고 있겠지. 하이닉스 좋은지 누가 몰라요? 다 알고 계셨겠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응?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의 기준은 VVIP 방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화하셔서 함께 뭐 이런 수익 범위들 이제 4분기에는 종목도 좀 바꿔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위치의 흐름입니까 지금. 현대차 전략